해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전쟁 끝나고 어느 정도 좀 경기 회복되는 시그널 나온다라면 전환하지 않을까. H&M을 보실 때는 이제 해상 운임 가격 변화를 계속 좀 체크해 보시고 단기 저항은 3만 원대. SKU 스퀘어도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그닥 부담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요새 중형주들 매매하실 때 팁이 뭐냐면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 자, 그럼 이번엔 우리 박진희 부장님한테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보내주신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을 네. 좀 뽑아서 일단 네. 다뤄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보내주신 분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가지고 매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장투를 하고 있다가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H&M 하나 좀 봐드리죠. 네, 맞아요. 원래 단타로 샀다가 물리면 장투되는 거잖아요. 본의 그렇죠. 아니게. 그래서 물 타다 보면은 힘들고 사실 이분이 비중이 많은 건 에이프로젠이에요. 이게 바이오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60% 제가 가지고 계시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메일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주다 보니까 네, 요거는 비중이 높으시니까 이건 제가 또 따로 메일로 말씀을 드리겠고, 뭐 물산이나 넷마블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물산은 뭐 비중도 약하니까 다원시스도 좀 괜찮고요. 근데 H&M도 못지않게 비중이 세 번째로 높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H&M이 잘 갔었는데 요새 많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해운주들 같은 경우 못 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운임지수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운임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사실 저만 해도 주가가 저 정도 빠졌으면 사고 싶은 가격대긴 하거든요. 근데 운임지수 빠지는 건 둘째치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나오다 보니 그러면 물동량이 줄어든다라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원자재 이동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페노션이나 뭐 이런 쪽도 좋은데 이제 H&M은 컨테이너가 많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국내 이제 수출이라든지 뭐 수입물량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되는 거고, 사실은 해운 운임 중에서는 글로비스가 제일 좋죠. 뭐 다른 이유로 좋죠. 지금 이제 중고차 때문에 좋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H&M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주가 자체는 좀 최근에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뭐 지금 가격이 6,120원에 사신 거예요? 그럼 뭐 한참 수익권이신데? 엄청 오래전에 사셨는데요. 근데 못 파셔서 이제 그게 또 고민이신가 보다. 그죠? 고점을 5만 원을 받는데 지금 27,000원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가격은 5만 원이거든 이제. 그치, 고점이. 그렇죠. 내가 못 파는 가격은 5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토막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수익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중이 좀 있으시지만, 해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전쟁 끝나고 어느 정도 좀 경기 회복되는 시그널 나온다라면은, 뭐 심체로 간다라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그널 나온다라면은 뭐 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뭐 예전에 이게 제가 그려놓은 선인데 보니까요, 지금 한 26,000원 정도 여기가 한 목인 것 같아요. 제일 지지선. 네, 근데 오늘 60일선이 살짝 깨졌어요. 60일선이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28,000원대 한 중반, 28,000원대 거기를 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실어서 올려준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좀 봐주실 수 있겠는데, 지금 20일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 20일선이 꺾여서 이 60일선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빨리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3만 원이 되게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다른 분들도 H&M은 3만 원이 좀 중요한 저항대다. 3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면서 변동성이 생겨야지 견딜 만한데, 그렇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또 오늘의 저점이 또 깨진다라면은 그때는 좀 추세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분도 제가 계속 보고 왔었는데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도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 상당히 많이 팔잖아요. 예전에는 H&M도 뭐 MSCI 지수 편입일 때 막 미친 듯이 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개인만 사고 있다라는 점. 결국 수급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시장에 큰 돈들이 다른 쪽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은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사주지 않으면 못 오르는 장세라고 지금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기하니까. 특히 기관이 사는 종목이 강해요.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류들이 더 그렇고, 그다음에 요새 기관이 사는 거 게임주,
뭐 정말 막 싸요 게임주. 그래서 웬일이지? 막 이럴 정도로다가. 근데 게임주도 알고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실적은 좀 나오는 애들인데 인플레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거죠 기관들이. 근데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렇죠. 근데 이제 뭐 H&M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수출이다 보니 뭐 물동량 예전에 잼 걸렸을 때 운이 뭐니 올라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최근에 운임 가격 계속 빠지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M을 보실 때는 이제 해상 운임 가격 변화를 계속 좀 체크해 보시고 단기 저항은 3만 원대, 지지선은 아까 그려드렸던 여기 한 2만 한 실제적으로 한 26,000원 지지선 보는데요. 흐름상으로는 26,000원 좀 깨지 않는 선에서의 좀 리바운딩 나오는 거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청자 근데 아마 H&M은 이분은 그래도 지금 행복한 고민이시고. 그럼요. 물린 분들이 좀 5만 원, 4만 원대에서 맞아요. 물려가지고 지금 30%, 40% 맞아요. 그냥 반토막 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KMW도 5만 원 밑에서 산 사람들은 진짜 그나마 낫다고 했는데 그 뒤부터 또 5G 또 요새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또 많이 금이 좀.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반드시 매도하자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근데 반드시 또 내가 매도하면 더 가. 알 수 주식이 없어. 원래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RFHIC를 막 강추하면서 HFR을 막 강추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좀 레포트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7월, 8월 가면 좋아진다. 뭐 이런 그런 레포트를 보고 나면 매도를 못 해요. 꼭 그러잖아요. 이게 참 힘들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저도 5G는 하도 당해가지고 매의 눈을 뜨고 보고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 좀 힘든 것처럼 H&M도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여기서 샀을 거란 말이죠. 한 4만 원 언저리에서 그렇죠. 샀을 거란 말이죠. 좀 힘드시겠지만 운임지수 좀 보시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거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 보유하신 분은 아직도 뭐 괜찮으니까 좀 더 끌고 가시면서 3만 원 재돌파 여부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신청 주신 분, 이분은 현금 비중이 50%고 주식 비중이 50%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아가 40% 비중, SK 스퀘어가 40% 비중. 네. 두 종목이 많이. 네. 기아는 이제 워낙 우리가 또 다뤘으니까. 네, 기아는 저희가 앞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SK 참고하시고요. 네, 이게 사실 실적.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잖아요. 성장성에 대해서. 네, 맞아요. 현금이 그나마 50이어서 좋은 편이에요. 요거 있었으면 최근에 개별주 장사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사셨으면 도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HK 이노엔도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도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SK 스퀘어 6만 원에 매수하신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사실 SK 스퀘어가 요새 최근에 암호화폐 막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잠시만요. 거기가 이제 그 SK의 천병이 돼가지고 그 암호화폐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저도 SK 되게 좋아해요. 요새 SK 지주회사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좋게 봐요. 요새 SK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계속 많은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SK 스퀘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성장하고 나서 뭐 이때 뭐 물량 막 쏟아지면서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반등 주는 듯 하더니만 계속 고점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또 저항이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그죠? 이게 네. 직전 고점이니까. SK 스퀘어도 뭐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11월 29일에 상장했으니까 12월 29, 1월 29, 3월 29, 3개월 지났네요. 3개월 락업 물량도 있을 테고 또 지나면 또 6개월 락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자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들이 일단 붙고 있잖아요.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SK 스퀘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그닥 부담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내수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들처럼 뭐 엔터나 게임주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물가 부담에 강력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수 있겠고 지금 일단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20일선도 우상향 터닝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한 5만 4, 5천 원? 요 정도에서는 좀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가격까지를 지지선으로 해서 변동성을 보일 때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이날 좀 거래량이 많이 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딱 봐도 보에서 풀린 날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겠네요. 1월, 2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풀린 부분들 정확하게 뉴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날 거래량이 많이 풀렸고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졌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대 뭐 가격 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 57,000원대. 근데 여기를 안착을 시키면은 뭐 기본적으로 슈팅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상으로는 6만 원에 사셨으니까 조금 손해기는 하잖아요. 한 8, 9% 정도. 네, 근데 매수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넘어가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64,000원에서 65,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대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시 또 확실하게 또 이제 6만 원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렇게 조금 SK 스퀘어는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보면 연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팔고 있네요. 네, 외국인은 좀 사고 있지만 연기금 요새 중형주들 매매하실 때 팁이 뭐냐면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 그걸 사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요새는. 연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죠. 요새는 단타도 치더라고요. 그래요? 단타도 해. 근데 요새는 많이 빠진 거 사고 많이 오른 거 팔고 그래요. 근데 연기금이 중장기든 뭐든지 간에 계속 받아주니까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쏘니까 그냥 계속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연기금이 사는데 외국인까지 더해주면 더 많이 가는데 외국인이 파는 걸 그나마 연기금이 사주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형주들, 중소형주들 하실 때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뭐 사모펀드나 투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종목도 지금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수급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5,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6만 원 넘어서면 6만 한 4, 5천 원 정도에서 단기 저항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현금이 50% 비중이 있으셔가지고 행복하시죠. 행복한 그리고 정말 포트를 잘 관리하시는 분 같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신청자분.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한 15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예, 역시 우리 박진희 부장님의 팬이라고 예, 좋은 글 올리셔서 네.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은. 자, 아니 근데 포트를 내가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하게 섹터별로 구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그다음에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다 IT잖아요. IT.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하나 있죠. 이노스 첨단 소재도 좋죠. 그다음에 JYP 엔터 있죠. SM도 엔터죠.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도 되고 뭐 방산도 되고 다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주 있죠. 레고캠 바이오 있죠. SFA 반도체 있죠. 원익PN 여기도 반도체 쪽들이네요. 클리오는 뭐 조금 최근에 이제 횡령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화장품 있죠. 동국제약 있죠. 뭐 동국제약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데카 크림 나오면서 화장품 유주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뭐 포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수가가 문제인 거죠. 근데 삼성전기도 아직까지는 좀 손해가 있고 LG노텍은 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전자가 조금 손해가 있어요. 저도 그러게요. 네 전자를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LG전자 12만 원대 말씀드리고 단방에 15만 원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만 원대에서 이게 옆으로 기다가 오늘 훅 빠져가지고 11만 4천 원 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LG전자 정말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다. 애플 어떤 기대감도 있고 호재도. 그런데 주가가 생각만큼 안 가요. 잘. 저도 예전에 LG전자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동차가 가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전장 쪽에 LG전자는 올인이라고 하긴 좀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율차, 전기차 이런 쪽들. 근데 뭐 사실 자동차 자체가 많이 안 팔리면은 그냥 일반 완성체에 들어가는 전장 쪽들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LG전자는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LG전자 이번에 실적 상당히 선방했고 환율 효과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가전에도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 에어컨까지 대비하면은 LG전자 나쁠 건 없는데 최근에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빠진 다음에 또 힘이 없는 상태고 LG전자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삼성전기도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기하고 LG전자도 되게 좀 힘든 LG노텍으로 다 돈이 몰려갔나 봐요. 그렇게 LG노텍은 정말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짱이라고. 그 애플의 힘이겠죠. 애플에 대한 기대감. 근데 문제는 LG전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IT 쪽들이 지금 다 부진해요.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LG전자, 삼성전기 중점적으로 빠졌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에녹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JYP 엔터는 시세가 이미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뭐 추세상으로는 조금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안 보고 왔는데 JYP한테도 53,000원 정도. 우리가 이제 LG전자를 한번 차트 띄워놓고 집중 분석을 좀 나머지는 해보죠. 뭐 비중이 다 많지는 않으시니까 조금 작으니까. 보시고 제가 이분도 나중에 메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또 포트 정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LG전자 볼게요. 저 아픈 손가락이에요. LG전자. 사실 저 되게 좀 전장 쪽 긍정적으로 봤고 사업도 계속 정리했잖아요. 휴대폰 정리하고 뭐 태양광 쪽도 정리하고 그래서 좀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LG전자도 시장에서 참 버려진 자식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슈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줄어들려나? 뭐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데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없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차트로만 보시면 이제 60일선까지 이제는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았었는데 이제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까지 하향을 하다 보니 이제 더 주가가 많이 빠지는 케이스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데드크로스 지점이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데드크로스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13만 원의 저항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13만 원을 저항을 받고 여기 21선이 61선 깨고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LG전자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뭐 그런 거죠. 삼성전기가 한 15만 원이면은 대충 바닥이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시장을 대응하듯이 지금 LG전자도 그런 뉘앙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졌어요. 사실 11만 원까지는 좀 안 내려와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지선을 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너프하게 한 12만 원은 좀 계속 잘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좀 깨진 상태라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좋게 봤던 종목이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저는 LG전자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심리로 좀 샀던 종목이고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도 좀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다가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IT 섹터주들을 경기 뭐 부담 그런 부분도 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 봉쇄 이게 또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 봉쇄도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빨리 이 봉쇄가 좀 풀리냐. 왜냐면 이렇게 참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많죠, 진짜. 러시아 문제도 금방 안 끝나잖아요. 지금 민간인 학살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힘든 국면이긴 한데 아무튼 LG전자도 지금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보십시오. 연기금이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연기금 계속 파니까. 여기도 외국인도 같이 팔고 투신도 계속 팔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좀 펀드 환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기금도 계속 팔고 외국인도 파는 거 보고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쪽 하단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막 12만 원대는 그래도 좀 지지선이다 바닥권이다 말씀드릴 때만 해도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었단 말이죠. 사모펀드랑. 그래서 그나마 이 수급을 좀 의지했었었는데 이 수급이 비틀리고 나니까 여기도 외국인 샀었잖아요. 근데 이 수급이 비틀리니까 좀 많이 아쉽게 됐죠. LG전자도 확실히 좀 러시아 사태 터지고 나서 좀 그 영향에서 좀 많이 아무래도 그 영향인가 보네요. 그 이후부터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러시아 문제가 완화되면 왜냐하면 가전 쪽이 러시아에서 LG전자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뭐 1분기는 러시아 사태가 다 포함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2분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차트로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좀 11만 원은 좀 종가상으로 계속 좀 지지해 주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추가 하락은 고민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언저리까지 만약에 추가 하락이 혹시라도 뭔가 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온다 그러면 저는 한번 제 개인적으로는 제 거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LG전자가 좀 중요한 고비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원 부분 있잖아요. 이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 저항을 좀 어떻게 뚫어내는지 거래가 붙어주는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변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나머지 중기 추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매수가가 14만 원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최대 저항이라고 일단 좀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 15만 원까지 갔다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최대 저항입니다만은 확실히 전장 쪽 풀리는 이슈에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확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뉴스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러게 또 오를 때는 또 너무 강하게 올라서. 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네. 사실 코로나 있고 나서 한 4만 1,000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1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맞아요. 이제 좀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르고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좀 조정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LG전자는 차트상으로는 했던 11만 원 정도는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손을 놨더니 초록색 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 여기잖아요. 지금 네. 여기 지지선이잖아요. 저항선이었었지 옛날에 고점이었죠. 그걸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터질 때가 2020년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LG전자는 그 전에 이 가격대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7, 8만 원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정말 7, 8만 원 정도면은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가격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핸드폰 접었잖아요. 그렇죠. 전장 사업을 또 시작했고 네, 그리고 하고 있고 이제 비전을 그쪽 줬고. 강화하고 있고 이때 핸드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다음에 접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때랑은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뭔가 뭐 폭발적인 이슈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뭐 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진짜 한번 확 그런 생각해서 아니 뭐 집을 팔기는 좀 그렇지만 뭐 8만 원 정도 온다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좀 저점이다라는 생각 뭐 한번 해볼 수 그 있는데 정도까지는 한가겠죠. 저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보유 네, 관점으로 일단은 지켜보자. 11만 원의 지지력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 나중에 반등했을 때 14만 원 정도 매수가 거기가 조금 물타기가 저항대다. 됐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1만 원의 지지만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면은 한번 트레이딩 바이는 요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 4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좀 잡고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아픈 손가락이고 네. 희한하게 안 가요. 하여튼 뭐 이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좋은 요새 뭐 대형주들도 훅훅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맞아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어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고민을 좀 상담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 긍정적으로 볼 만한 어떤 섹터나 주식이 있다고 하면 스터디하는 용도로 네.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네,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요새 메타버스랑 엮어서 뭐 잘 올라오고 P2E 있습니다만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또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드래곤 플라이도 많이 올라오고 뭐 M 게임도 많이 올라오고 뭐 지난번에 이제 김정주 회장 돌아가시면서 이제 넥슨 GT도 막 엄청 급등했듯이 역시 이쪽도 대형 게임사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액션 스퀘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중소형 게임주들이 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대형 게임주들도 좀 조금씩 변화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4월 20일 날 게임쇼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약간 망가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이 좀 대안적으로 선택을 하고 외국인도 일정 부분 선택을 하고 있는 게임 세탁 쪽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게임 회사들은 실적은 계속 나와요. 뭐 적자나는 나오죠. 기업이 별로 없어요.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데다가 인플레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하나씩 좀 살펴보실게요. 오늘 조금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게 카카오 게임즈가도 좀 신작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아, 선물이구나냐. 종목 선물.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번에 여기 두 번의 봉을 좀 그리면서 저항대가 여기 생겼습니다. 뭐, 이 구간까지 가면 뭐 더 올라오시죠. 땡기겠습니다만 여기도 좀 저항대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갭이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 갭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갭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갭 안쪽까지 매꾸러 들어간다 치면 한 86,000원 정도? 네, 여기서 1차 저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뚫어도 한 95,000원? 네, 이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21선이 카카오 게임즈도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림만 놓고 보시면 여기, 어디 갔냐. 네,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쪽 올라갈 때 거래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려올 때도 일정 부분 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놓고 보신다라면은 수급만 놓고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외국인이 좀 사기 시작했죠. 사모펀드를 계속 팔더라고요, 보니까. 뭐 연기금은 사고 팔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좀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아무튼 게임주 단에서는 아무튼 가격적인 메리트 좀 있는 편이라서 한 제가 볼 때는 한 7만 한 5, 6천 원 선? 네, 7만 5, 6천 원 선 정도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면 할 것 같고, 오늘 위메이드가 모처럼 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도 뭐 P2E 게임에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렇죠. 네. 요즘 그 열혈 강호 글로벌 버전이 그 지금 되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방송에서 좀 다뤘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오늘도 보시면은 60에선 찍고 내려왔잖아요. 위메이드도. 수급만 놓고 보면은 역시 여기도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있잖아요. 외국인이랑 개인들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사모펀드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회계 처리 문제 좀 있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서 예. 그죠? 코인 같은 코인 팔아가지고서 팔아서. 그 문제 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외하면은 주가도 많이 빠졌고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거래량 좀 실린 상태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윗꼬리 최대 저항대로 일단은 좀 보시게요. 한 11만 2, 3천 원 정도 다시 뚫어내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이거 잘못 껐네요. 여기 요 가격대 좀 보시고요. 지지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을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금 뭐 한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라도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좋겠고요. 뚫어내면은 역시 여기 개파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개파락한 부분의 상단이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13에서 14만 원 정도를 1차적인 좀 목표로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주 요새 좀 바닥 나오는 게 뭐 NC소프트도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네요. 컨셉은 게임주 대형주 컨셉은 낙폭과대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게임주들은 다 급등을 했으니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조금 봐주시면 카카오 좋고. 게임즈나 NC소프트 같은 대형 낙폭과대주를 대형주들도 낙폭과대주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은 일단 아니니까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NC소프트도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한 46만 원 정도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 흔들 때 좀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한 55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조금 목표로 설정하시는 전략으로 NC소프트 볼 수 있겠고, 저는 펄어비스도 괜찮게 봤는데 오늘 좀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다 비슷하네. 올라가지를 못하고. 근데 펄어비스도 이제 4월 26일인가요? 중국에서 이제 모바일 검은 사막 검은 모바일, 사막. 예, 그거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만 된다라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괜찮아지니까 펄어비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한 10만 3,500원인데요. 10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나면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은 뭐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이 한 9만 한 4, 5천 원? 네, 요 정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하고 있는 61선이지만 넘어섰고요. 근데 수급은 오늘 조금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근데 최근에 그래도 연기금이 계속 사줬었고요. 외국인 샀었는데 오늘 썩 팔아버리더라고요. 단타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게임주들은, 중소형 게임주들은 좀 쫓아가기 힘드시다라면은 뭐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참고해 보시고, 그 외에는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제가 계속 이제 항공주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흐름도 좀 괜찮고요. 하나 조금 괜찮은 게 롯데관광. 이 회사 제주도에 카지노 있고요. 최근에 홈쇼핑을 통해서 한 260억 정도 완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여행권 같은 경우. 요새 이제 다들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네, 정말 내가 가고 싶다 하와이. 뭐 진짜 그래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 하와이거든요. 네, 진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카지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상태예요. 예전에 뭐 화학주들도 말씀드렸지만 뭐 송원산업도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니드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KG 케미칼은 오늘 뭐 우연히 이제 상한가 간 거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간 실적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시장은 중소형주들을 계속 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상태라면은 한 17,000원 정도?
안 깬다라면은 17,500원 정도네요. 죄송해요. 17,500원 정도 안 깬다라면은 18,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조금씩 모아볼 만하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살 거면 차라리 만도가 낫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종목도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뭐 아무튼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뭐 급락을 먹은지라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요건 조금 약간 변화를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게 만도는 박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가 정해져 있었었는데 이 박스 깨자마자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하단까지 움직이려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다가 지금 수급도 보시면 일단 레포트가 나온 상태가 실적의 1분기가 좋다. 그렇죠. 예, 어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기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형주, 중형급에서는 기관이 사는 걸 사라고 꽤 많이 샀네. 말씀드렸잖아요. 7만. 네, 계속 샀고 오늘 외국인도 좀 들어왔잖아요. 투신 붙어서 사는 거 보세요. 사모펀드도 붙어서 사잖아요, 지금. 그렇다시피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의 실적을 믿고 좀 변동성을 보일 때 만도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오늘 장대 양봉이잖아요. 오늘 저점권인 지금이 51,800원이죠. 오늘 저점권이 한 48,000원 초반 부근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두시고요. 사실 여기 갭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슈팅이 나오면 보유하시는 분들은 약 한 55,000원에서 57,000원 부근의 1차적인 저항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할까요? 한 아니요, 번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SK 렌트카도 괜찮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종목들은 전부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만에 하나 좀 스터디하고 사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수급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 근데 사실 개별주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개별주를 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요새 보면 바이오 주식들도 꽤 많이 올라서 제가 옛날에 NK맥스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듯이 개별주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지주회사들, SK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주회사들, 그런 것들에 조금씩 눈길을 계속 좀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나머지들은 너무 개별주라서 제가 방송에서 말해서 개인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연락 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들어갈 때는 만에 하나 생각과 다르게 빠질 때 손절을 내가 얼마에 할 것이냐, 네, 이거를 맞아요. 꼭 결정하시고 네. 하시라는 거. 아, 그리고 송원 산업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투를 봤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지? 너무 그 돈은 현금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있는 걸 팔아서 사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고민이 그렇다고 지금 손실 크게 난 걸 팔아가지고 그거 들어가자니 오르고 있는 거를 가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짜증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현금이 없고. 맞아. 아, 저는 네. 요새 화학주도 괜찮은 거 좀씩 사놨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선호하는 종목.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걸로 하나 두 개 딱 압축을 해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딱 팁을 드리자면 올해는 이것저것 사지 말고 정말 내가 이놈이다 하고 찍은 놈이 있으면 중소형주 단에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좀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낚시놀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씩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모그린텍 사놨더니 뭐 호재 나오면서 급등하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우리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이거 낚시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은 문자를 좀 보내요. 그럼 내가 박진희 부장님이 장 진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좋다. 나 그런 거 괜찮아.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8시 반쯤 끝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는 왜 이렇게 오늘 괜찮아 보이는 좋은 정보 네. 정보들 막 보내주잖아요. 제가 보내드리죠. 텔레그램으로. 그런 데서 좀 몇 개 픽을 해서 그럼 내가 박진희 부장님이 전해주는 오늘의 관심주? 아니 관심주도 있지만 뉴스 뉴스 리포트. 오늘 중요한 뉴스다 뭐 이런 거. 내가 대신 대신 읽어주고. 괜찮다. 좋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문자로 출연하겠습니다. 문자 출연.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항상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는 뭐 중장기도 그렇지만 중장기는 근데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항상 손절 라인 생각하시는 거. 네. 자신의 생각과 항상 똑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내가 여기서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안 가. 그러면 버리는 게 맞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매일 좋은 정보 아침에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출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